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쌤 임승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연도 그리고 올해도 선생님이 2년 동안 여러분들 수업을 맡게 됐어요. 자, 올해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건데, 자, 선생님들도 기본적으로 줌으로 여러분과 쌍방향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돼서 이번 주 해보고 다음 주 해보고 너무 힘들다 아니면 여러분도 무리고 나도 좀 그렇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컨텐츠 제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쌍방향으로 해볼 생각인데, 그럼 선생님이 컨텐츠를 왜 제작하냐면은 여러분도 혹시 쌤하고 줌 하다가 혹시 선생님 말이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 잘못 쫓았던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 때문에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날 뭐 휴대폰이 뭐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학습터에다가 사전에 녹화해 놓은 것을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줌으로 한다는 거. 자, 그럼 줌으로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요. 자, 줌에 여러분 채팅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친구랑 같이 이 채팅 기능을 친구한테 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이,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쌤한테 바로 채팅 주면은 쌤이 여러분들에게 답변하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 채팅할 때, 쌤 수업할 때는 장난치는 채팅 당연히 치면 안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채팅 기능 다 꺼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들이 쌤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을 때 채팅을 못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이크를 다 끌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질문 마이크 키면은 좋긴 한데, 아무래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옆에 없는데 자기 할 말만 하다 보면은 수업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선생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전달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수업 시간에 마이크는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잠깐 뭐 잡담할 시간 주긴 할 건데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이제 수업 시작하자 이러면은 마이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평소때 이렇게 PPT를 항상 준비해 와요.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 콘텐츠에다가 몇 개를 올려야 돼서 올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PPT 만들어 오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급작스럽게 내일이 그거 해야 되니까 내일이니까 여러분들 시범 운영하면서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는데 쌤이 지금 PPT를 깜빡하고 집에서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진들 몇 개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할 내용은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올해 선생님과 함께할 역사라는 과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올해 1년 동안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1년 동안 어떻게 평가할지, 그러니까 선생님 작년과 평가 기준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평가 기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작년에도 다 봤죠? 전 학생들 빼고는 나 누군지 알 거예요. 이름은 임승진이고 어떤 놈인지 다 알 겁니다. 나이 올해 30살 됐고요. 자, 내 소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사라는 과목이 어떠한 과목인지 봐야겠어요. 자, 역사라는 과목은요, 과거의 인간의 삶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즉 기록에 남아서 후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전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역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역사를 왜 배우는지 봐야 될 텐데요. 물론 작년에 여러분들 쌤하고 같이 하는 애들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역사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로는 교훈 획득이겠죠. 자, 우리 이번에 3학년 때 배우는 건요, 일단 일제강점기도 배우고 우리가 약간 국권 피탈의 역사, 좀 아픈 역사도 배울 거예요. 자, 우리 근데 이걸 모르고 지낸다면요, 다음에 또 다른 이러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이런 과오를 깨닫고 우리가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일본 놈들 보세요. 그런 데서 안 배우니까 지네가 뭘 잘못한지 모르고 우리한테 이따구로 또 긁고 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쨌든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교훈 획득의 목적으로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즉 민족문화의 유산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옳고 그름, 역사의 과오를 보면서 또는 역사에서 칭찬받는 걸 보면서 이것이 잘한 행동이고 이것이 못한 행동이다 라는 걸 통해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역사는 무엇인가를 볼 텐데요. 역사는 크게 기록으로서 역사, 사실로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사실로서 역사부터 할게요. 사실로서 역사는 말 그대로 역사, 기록, 팩트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다. 이 기록에는 어떠한 주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 생각을 담아가지고 임진왜란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건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자, 근데 기록으로서 역사는요, 선생님의 주관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다라고 하면 이건 기록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건 당연한 팩트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쌤이 방금 전에 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쳐들어간 거,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일본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 행위를 좀 좋게 설명하려면 정복이나 아니면 중립적으로 공격 정도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쌤이 지금 침략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거, 이건 기록에 입각한 것, 즉 주관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 1년 동안 어떻게 수업할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들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쌤이 이번에 좀 많은 걸 고민했어요. 왜냐면은 쌤이 요즘 들어와서 나도 할 일이 좀 없었잖아. 방학 때 좀 길었고요. 그리고 나도 집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코로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집에서 이것저것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진짜 역사라는 과목을 맨날 학부모 상담할 때도 역사 어렵죠, 외울 거 많아요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역사를 암기 과목이 아니라 정말 역사를 어떻게 하면 역사답게 그냥 역사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고민의 결과로 수업 진도와 그리고 평가를 다시 짰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과서 목차를 보면요. 1, 2, 3 대단원이 한국사고요. 4, 5, 6 대단원이 서양사를 포함한 세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사를 주도로 한 세계의 역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지필자들이 원하는 거는요. 이렇게 1, 2, 3으로 해가지고 한국사를 1학기 때 배우라 했겠고요. 4, 5, 6을 2학기 때 가르쳐라는 거겠죠. 근데 선생님은 이번에 교육과정을 좀 바꿨습니다. 4단원 서양사, 영국혁명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의 순서입니다. 우리 한국사가 1따로 시작하는 흥선 내용으로는요. 1863년부터 시작합니다. 즉 선생님이 작년에 마지막 시간에 설명했듯이 2학년과 3학년의 기준이 흥선대원고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마지막에 1862년 임술 농민봉기를 배웠던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4단원 영국혁명의 시작은요, 무려 16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약간 2학년 때 내용까지 하면은 1215년까지 올라갑니다. 즉,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한국사보다 서양사를 먼저 배우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역 간의 연계겠죠. 자, 선생님 작년에도 약간 설명했는데, 물론 서양 쪽에서 주장을 하자면요, 신학로 개척 이후부터 지역 간의 연계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지구촌이 진정한 하나가 됐다라고 서양 측에서 주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거 서양 측이라는 이유는 그 전부터 지구촌은 충분히 하나로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점 지구촌에서 이러한 영향은, 그러니까 즉 지역 간의 연계는 서로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서양에서 제국주의가 발전되고 그것이 동양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우리의 식민지 시대까지 왔습니다. 즉 일제강점기까지 왔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서양이 이런 걸 발전을 토대로 해서 일본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중국은 왜 그것을 이기지 못했으며, 따라서 중국은 약해지고 일본은 강해지고 우리는 안타까운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연계를 들어서 서양사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요, 우리가 한국사를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선생님 생각에는 서양사를 먼저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즉 아까 설명했듯이 서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했는데 우리는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돼가지고 안타깝게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맞이했다는 거, 우리가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먼저 아는 것보다는 다른 그 전에 다른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는 것이 한국사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서양사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계획했던 건 뭐였냐면요, 1학기 때 4단원을 다 배우고요, 5단원에 가서 중국과 일본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한국을 배워야지만 시간의 흐름이 딱 맞아요. 자, 그 5단원 밑에 있는 인도와 서아시아까지 설명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의 한계상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간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웬만하면은 그렇게까지 다 하는 게 1학기 목표였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수업 일수도 줄었기 때문에 수업 시수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만큼 수업을 다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어떻게 해야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한국사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에는 서양사 그렇게 배우고
중국사, 일본사 하고 한국사 하고 그 사이에 잠깐 중국사, 일본사 다시 한번 잠깐 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해서 보고 한국사를 딱 끝내서 우리가 한일 강제 병합 당하는 1910년까지를 1학기 때 하고요. 1911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다시 1910년 8월 29일 이후부터 이제 2학기가 시작되도록 하려고 하는 게 현재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볼게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지필평가 60, 수행평가 40으로 해가지고 지필 때 서술형과 객관식 선택형하고 서술형을 50대 50, 그리고 과제 수행평가 20, 포트폴리오 1, 2를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1, 2를 각각 10점, 10점에서 총 100점을 맞췄었습니다. 자, 올해는 그걸 깨가지고요. 지필평가 50, 수행평가 5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수행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역사답게 수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역사답게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평가해보고 싶어가지고 수행평가의 점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서술형을 다 수행평가로 빼가지고요. 서술형 30%를 수행평가 30점, 그리고 과제수행평가 10점, 포트폴리오 10점 하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각각 25점, 25점 해서 50점 만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모두 객관식으로 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수행평가를 늘리는 이유, 서술형을 따로 빼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의 서술형이 너무 암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줄 쓰고 몇 문제 맞추는 거,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고요. 자,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쓸모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나처럼이란다. 나이가 점점 클수록 이제 취업할 때 면접도 봐야 되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써야겠죠. 그리고 또 뭐 쓰죠? 이력서 이런 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길다란 거, 최소한 A4용지 한 장을 채울 수 있는 글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쌤이 지필평가에서 한 서술형 평가는 그러기에는 택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서술형을 차라리 수행평가로 빼는 게 더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객관식 100%를 위해서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도 좀 이때까지 서술형 맨날 시험 끝나고 매기는 게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객관식을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니네들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 때 객관식 평균이 50점 만점에 39점이었어. 원래 70점 정도 돼야 되는데 훨씬 높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사 평균이 높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아예 그냥 읽지도 않고 안 쓴 애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차라리 서술형을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걸로 빼고 객관식을 다 지필평가에 넣고, 그러면 객관식을 조금만 더 어렵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은,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질문 있으면요, 쌤한테 언제든지 뭐 카톡 하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 니네가 패매를 하든가 해서 알아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면서 쌤한테 계속 카톡, 채팅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쌤은 집에 가서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자료 채워놓을 테니까요. 자, 지금 현재 시간 5시 50분, 내일 오리엔테이션은 3교시부터 시작해야 되네? 빨리 집에 가서 일해야 되네?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밖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요. 자기 개인 인생 철저하게 하고요. 손 잘 씻고 마스크 꼭 끼고 돌아다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